계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롬으로 접속을 하시고요. 코스페이시스 에듀를 검색해 주세요. 처음에는 영어로 되어 있을 거고요. 위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건데 지금 현재 계정이 없는 상태니까 새로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입하기 클릭해 주시고 새 계정을 선생님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계정이 있다면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주면 되겠죠. 처음 만드는 거니까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약관을 읽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밑에까지 다 스크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시고 어, 구글 계정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애플 계정이나 이런 걸로 계정을 연동시킬 수 있어요. 또는 여기에다가 쌤들의 계정을 적어줄 수도 있겠죠. 뉴스 구독에 대한 거는 쌤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가입한 메일로 확인 메일이 올 거예요. 거기에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앱을 얻기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핸드폰에서 따로 설치를 하면 되거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갤러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공유해 놓은 코스페이시스를 볼 수 있는 갤러리예요. 학급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학급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학급 만들기에서 학급 이름은 1학년 1반.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가입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 추가는 불가능하고요. 학급 코드는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이렇게 학급 코드가 나오거든요. 이제 학생들이 코스페이시스 에듀에 들어왔을 때 이 학급 코드를 가지고 이 학급으로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누르고 그럼 여기 화면 오른쪽에 학급 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죠. 만일 여러 쌤들이 요거를 패들렛 같은 데 공유를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복사를 하고 패들렛으로 가서 공지에 학급 코드를 공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게 아이들이 자기의 아이디나 비번을 잃어버리면 이 학급 코드를 이용해서 또 가입하고 또 가입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급당 정해진 라이센스가 초과가 되거나 한 학생이 여러 개의 과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공유하고 바로 가입한 다음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학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1학년 일반 과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학급을 또 만들 수 있어요. 1학년 2반. 자, 지금 만들기. 코어 스페이시스 에듀 베이직 버전은 한 개의 학급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급을 만들려면 기존 학급을 삭제해야 합니다. 학급을 무제한으로 만들려면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가입한 것은 무료 버전, 베이직 버전이거든요. 베이직 버전은 아이디 하나당 학기 한 급밖에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제가 들어가는 반이 4반이었었는데 아이디 4개로 각각의 가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는 무료로 또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 학급과 과제 만드는 것까지만 일단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장면 유형은 학생이 하기를 하면 3D 환경과 360도 이미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머지 큐브를 활용한 것은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제가 수업을 해본 결과 3D 환경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3D 환경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과제를 만들어 주세요. 지도 내용에는 학습 목표라든지 또는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팁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셔도 좋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지도 내용에다가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간단하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누구에게 배정하시겠습니까? 나오는데 이 개별 학생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만든 과제를 각각 하나씩 다 받는 거예요. 1인당 하나씩. 그런데 이 학생 그룹 만들기는 어, 그룹별로 받는 거예요. 일종의 모둠 활동인 거죠. 개별 학생을 선택을 하면 각 학생들은 자동으로 받는 거고요. 학생 그룹 같은 경우는 교사가 일일이 그 그룹에 학생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처음이니까 개별 학생을 먼저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과제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 학생이 지금 현재 2명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의 학생 과제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한 명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코스페이시스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급으로 다시 나와서 1학년 1반에 가면 학급 코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학급 코드가 있죠. 이 학급 코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 학급에 가입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학생 아이디로 한번 가입을 해 보겠습니다. 가입하기를 누르시고요. 다음 유형으로 새 계정 만들기에서 학생 선택. 학급 코드 아까 있었죠. 학급 코드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한영키를 눌러서 0자였을 때만 여기에 입력이 돼요. M 이름과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름은 학번으로 하는 게 앞으로 관리하기가 좋아요. 비밀번호는 일단 각자 알아서 하는데 만일 학생들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교사가 이걸 다시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주의할 일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계정을 이용해서 자꾸 가입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학생 화면입니다. 베이지라고 되어 있고 KKH는 제가 만든 아까 그 학급이에요. 그랬더니 과제가 바로 이렇게 떠요. 아까 교사 화면에서는 가입한 학생의 수만큼의 과제가 보였는데 지금 이 학생은 본인 과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아까 처음에 가상 공간의 디지털 미술관 만들기 그 밑에 설명을 쓰면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다, 코딩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안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이 카메라는 일단 위로 올려놓을게요. 이 카메라의 기능은 뭐냐면 가상 공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설정하는 화면이에요. 만일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있는 거 제일 먼저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안에 오브젝트를 끄집어내서 이제 내가 디자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화면에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업로드가 있어요. 그리고 배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들어있어요. 여기 자물쇠가 잠긴 건 이게 베이직 버전이라서 그렇고요. 만일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들기로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 띄울 수도 있고,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 회전을 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각도를 돌려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한 번만 눌렀을 때는 위아래, 오른쪽, 왼쪽, 앞으로, 뒤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 높이와 길이와 폭을, 너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자, 플레이를 시키면 내가 보고 만들고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카메라가 있는 곳을 제일 먼저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카메라가 여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카메라가 지금 보고 있는 첫 화면입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그냥 다 볼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업로드는 어떤 거냐면, 이미지라든지 3D 모델이라든지 비디오나 기타 등등의 파일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상 공간에 디지털 미술관 만들기를 했기 때문에 만일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싶다. 내가 그린 그림을 여기에 넣고 싶다. 그러면 업로드, 다시 또 여기에 업로드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든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물론 웹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끌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끌어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림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이때 아이템에 붙이기 자석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설정을 해 놓으면은 훨씬 더 편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또 배경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만 이렇게 필터를 씌우면 전체 이미지가 다 같은 색깔로 가기 때문에 필터를 씌울 때는 주의를 좀 하는 게 좋아요. 내 작품이 전부 다 이 색으로 보이게 될 테니까요. 자, 다시 한번 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 있는 왼쪽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학생 화면과 라이브러리 업로드 배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다시 교사의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교사 화면으로 돌아왔어요. 1학년 일반 KKH 화면을 들어가 보면 가상 공간의 디지털 미술관 만들기 과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김대한이라고 하는 학생의 코스페이시스가 하나 더 만들어졌죠. 아까 2개 있었거든요. 이제 학생이 지금 3명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 대한 계정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이 왼쪽에서 쭉 내려오면 내 라이센스 플랜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계정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명의 계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디를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어요. 만일 지난주에 했던 아이디가 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오른쪽을 누르고 비밀번호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다시 학급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별로 과제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별로 어떻게 과제를 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기초 버전은 한 개의 과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좀 전에 했던 걸 완전히 삭제할게요. 과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 장면 유형은 3D 환경으로 하겠습니다. 과제 제목은
지도 내용 적어주시고 계속 학생 그룹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룹이 현재 기본 1, 2가 들어가 있고 들어와 있는 학생이 1명, 2명, 3명이죠. 그룹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필요한 만큼 그룹을 추가해 주시고 학생들이 가입하는 대로 그룹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룹 지정은 안 돼요.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변경사항 저장. 자, 새 과제를 만들었어요. 지금 1명, 2명, 3명이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만일 나머지 학생들이 또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룹 수정을 들어가서 들어오는 그룹들을 또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변경사항 저장. 자, 그러면 그룹 1과 2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공간에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학생이 여기에 자동차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이런 걸 이제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B라고 하는 학생은 또 여기에서 이런 벽돌을 가지고 건축물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이것만 만들고 있지만 이 공간에 다른 학생이 만드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거겠죠. 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장난이 심해져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막 지우거나 이런 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예절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은 절대 터치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정해진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생각보다.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만들 것인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만큼은 A, 이만큼은 B, 이만큼은 C, 이만큼은 D. 이렇게 각자가 사용할 공간을 적당하게 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른 아이들은 막 공간을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을 좀 미리 좀 나눠 놓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데 각자의 협의를 해서 서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간을 배분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급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만 이야기를 하고 동영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작업을 계속 하게 허용을 할 수도 있고요.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이 과제를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학급에 들어가면 미술관 만들기 좀 전에 했던 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 3개를 눌러주면은 잠금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잠금을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술관 만들기 과제에 열쇠 버튼이 생겼죠.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은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딱 끝나자마자 이 잠금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작업을 스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다시 잠금을 해제를 하면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는 뭐냐면은 마이 라이센스 플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계정 관리로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들을 선택을 하고 위쪽에 액션이 있어요. 액션에서 학생을 비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을 비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학생들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학급에서의 열쇠 잠금은 학생들은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그 과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 개의 과제 가운데서 그 과제는 더 이상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계정에서 비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나중에 프로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